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화 전공학습 현대시의 네 번째 파트 성탄제 그리고 새 1번의 시 해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오장한 시인의 성탄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성탄제 딱 뭐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독교의 색채인 시어가 구절이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 성탄제라고 하면 시에서 여기서는 소망, 희망, 화해, 용서 이런 이미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이미지이자 뭐라고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설레잖아요. 무언가 갈등이 없고 그쵸? 그리고 평화롭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탄제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같이 화합하면서 소망하는지 주목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제 첫 번째 1년부터 들어가면요. 산 밑에서 내려온 어두운 숲에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만 봐도요. 상황 자체 나오죠. 어떤 상황이에요? 몰입꾼이 무엇을 몰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냥감인 사슴을 몰고 있고요. 거기에 잡았어요? 예, 사슴이 잡혔습니다. 따뜻한 핏방울을 흘리고 있네요. 그쵸? 어때요? 사냥하는 모습, 즉 잔인하죠. 폭력적이죠. 맞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폭력적인 모습을 첫 번째 표면적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두운 숲이래요. 사슴의 입장에서 어두운 숲,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죠? 거기에 몰입꾼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때요? 굉장히 비정하고요. 굉장히 비인간성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적이죠. 인간적이지 않죠. 왜요? 무자비하게 그 사슴을 쫓고 있습니다. 그 사슴은 어때요? 희생되는 존재예요.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고요. 그쵸? 요렇게 지금 우리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밑에 눈 위에 흘리는 이 따뜻한 핏방울 자체는 누가 흘리는 거? 맞습니다. 이 핏방울 자체는 사슴의 핏방울이겠죠. 사슴.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근데 표현법 좀 한번 먼저 볼게요. 우선 새하얀 눈이죠, 여러분. 이때의 눈은요, 하얀색, 흰색의 이미지고요. 따뜻한 핏방울 역시 붉은색의 이미지입니다. 우선 색깔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흰색의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는 붉은색의 이미지. 뭐 하고 있나요? 예, 색채 대비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대비되는 게 있죠. 눈 어때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네, 차갑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 나왔죠, 대놓고. 따뜻하다라고 대놓고 나왔죠. 그래서 따뜻한 무슨 감각도 여러분 대비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촉각도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색채와 촉각의 대비가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이죠. 뒤에 계속 사냥 얘기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작가와 시대를 배경해서 연관하면서 배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장한 시인은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희생당하고 있는 사슴과 그리고 몰입꾼, 즉 사냥하고 있는 이 주체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시대현실하고 연관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아요. 어떤 거요? 몰입꾼은 굉장히 폭력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감정기 때 폭력된 폭력적인 존재, 당연히 누가 될까요? 일제가 되겠죠. 일제를 상징한다. 자, 그렇다면
또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은 굉장히 나약하고 희생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를 상징한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민중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면적인 것들은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시대 현실하고 연결을 지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기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횃불이라고 하는 시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자, 횃불은 사슴이 킬 수 있어요? 아니면 몰입꾼, 저 인간이 킬 수 있나요? 인간이 킬 수 있죠. 근데 왜 횃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횃불. 계속 불을 들고 뭘 찾는 거야? 사냥감 사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군 몰입꾼의 집요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횃불.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그래서 이 사냥의 집요함이 나온다. 당연히 폭력성하고 이어질 수 있겠죠. 좋습니까? 그래서 배경 자체는 산, 어두운 숲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뭇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입니다. 자, 여러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어떤 모습이에요? 뭘 기다렸죠? 왜 이렇게 외박을 계속해요? 캠핑이 아닐 텐데, 그지?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나오잖아요.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서 사냥을 하려고 하는 모습. 그지?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집요하죠. 며칠씩 산속에서 잠을 잔대요. 포수와 사냥개 부정적, 긍정적 여러분? 네, 부정적인 폭력적인 존재죠.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사슴 이미 죽었어요. 따뜻한 핏방울을 눈 위에 흘렸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자, 근데 나이 어린 사슴을 보았어요. 나어리는요, 나이 어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린 사슴은 보았대요. 뭘 봤냐?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를 봤대요. 즉 또 다른 사슴인데요. 희생된 사슴 아니고 또 다른 나이 어른 사슴이 오늘도 몰입꾼들이 메고 오는 표범하고 늑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몰입꾼은 우리 폭력적인 존재라고 해서 1년에서 나온 것처럼 부정적인 존재인데요. 우리 표범과 늑대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표범과 늑대라고 하고 사슴이라고 들으면 표범과 늑대 부정적, 폭력 너무 무서운 맹수들이야. 그런데 수식 보세요. 몰입꾼이 메고 온대요. 희생당했나요? 표범과 늑대? 네, 희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존재라고 여겨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표범과 늑대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희생당한 존재입니다. 사슴처럼요.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역시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이 어린 사슴은 이 광경을 관찰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나 공포에 질릴까요?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면서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거. 어머, 얘들아,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은데, 그러면 아까 눈바닥에서 따뜻한 핏방울 흘리던 그 사슴의 주인공 뭐예요? 대상이 뭔다고요? 정체가? 어미라는 거죠. 이 앞에서 나왔던 그 어미의 상처, 이 희생된 사슴 입에 대고 핥으면서 어떻게 해요? 안타깝고 슬프겠죠. 그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게 있대요. 뭐요? 그는 어린 사슴일 텐데 그가 뭘 생각할까요? 어두운 골짜기에도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 즉 옹달샘, 우물,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를 생각한대요.
두 가지의 대상은 주목해야 되는데요. 옹달샘, 샘과 그리고 약초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샘, 목마를 때 먹는 들. 짐승들이 목마를 때 먹는 거. 샘, 그리고 무언가를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초.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까? 어린 사슴은요? 맞습니다. 어미 사슴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샘과 약초는요, 우리 죽음과 그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소재죠. 누구를 위하는 길? 맞습니다. 어미 사슴을 위하는 거죠. 우리 엄마 사슴 다쳤는데 샘하고 약초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떠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샘과 약초의 원간적인 속성 말고요. 수식해주는 표현도 볼게요. 어두운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죠. 그리고 밤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들 줄 모르고 솟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다? 꺾이지 않는 거예요. 샘은. 그리고 깊은 골을 넘어서 눈 속에 하얀 꽃이 핀대요. 하얀 꽃.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꺾이지 않는, 굴하지 않고 피는 꽃이 되겠죠. 자, 요거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어둡다, 밤, 그리고 하얀 꽃과 뭐가 되고 있어요? 의미적으로도 대비되고 있지만 색채로도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둡다, 그리고 하얀 꽃. 그래서 요것도 또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두움, 하얀.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사냥하고 희생당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소리 울린다. 주근이로 하여금 주근이를 묻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요 구절을 좀 이해 못하시고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복하고 있고요. 참으로라고 하는 부사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층적으로 아슬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심 대상이자 중심 화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쇠북소리입니다. 네모칸 칠게요. 자, 여러분, 북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쇠북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못 들어봤죠? 북이요, 쇠로 만들어졌대요. 즉, 악기가 쇠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자 종도요, 쇠북종을 쓰거든요. 쇠북은 앞으로 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종소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에서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성탄제의 이 쇠북소리는 총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의 종소리냐라고 한다면 바로 사냥꾼들이 이랴 몰 때요, 그 사냥하자라는 종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의 종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뭘 상징한다? 너무 폭력적이잖아. 사냥한다고 막 신나가지고 종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폭력성을 상징하고요. 자,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지만, 무교지만 우리 성탄절은 다 알잖아요. 종교가 있든 다르든 간에. 자, 그런데 우리 성탄절에 교회 좀 생각해 보시면 교회의 종 땡땡땡 울리죠, 여러분. 제목 자체가 뭐예요? 성탄제다 보니까 이때의 종소리는요, 성탄제를 알리는 종소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성탄제가 울리는 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애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애, 멀쩡한 애? 표범 늑대 죽었죠? 어미 사슴 다쳤죠? 피 쓰러지고 있죠? 나이 어린 사슴 그거 관찰하고 있죠? 즉, 성탄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탄제가 종소리가 쫙 울린다라는 건 그 사슴 좀, 나이 어린 사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이 되겠죠. 소망이 되겠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요 구절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구절이
성경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구절이 예수의 제자 중에 그 제자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예수의 뒤를 따른다라고 명령을 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자 예수가 그럽니다.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죽은 이는요 희생 당한 거죠. 과거니까요. 존재죠. 죽는 이, 희생 당할 수 있는 존재. 즉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존재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 성경의 구절은 자신의 책임, 자기가 할 일을 다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성경에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잘하라? 책임을 다하라? 한 번 더 의역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는 이는 살아야지. 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어린 사슴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어린 사슴은 살기를 바라는 연민을 일으키는 구절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고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인간의 폭력성이죠.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비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이 구조를 해서요, 우리 요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우리 사슴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화자는요, 이 작가는 이 조선의 민중, 즉 사슴으로 하여금 굉장히 연민을 갖게끔, 연민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야. 저 사슴 살았으면 좋겠다, 불쌍하다, 그런 소망을 같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에는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라고 나와 있는데, 길이 돌아간대요. 우리 돌아가시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뭐예요? 죽는, 즉 어미예요. 나이 어린이에요. 지금 피 철철 흘리고 누워있는 애 어미겠죠. 뒷밤에는 맑은 이슬이 흘린대. 그럼 어미가 죽을 때 뭐가 흘린다? 또르르 눈물 흘린다. 눈 위에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했던 1년에서 나왔던 구절 있죠, 여러분? 눈하고 핏방울, 따뜻한 핏방울, 시각과 촉각의 대비라고 얘기했고요. 이때의 따뜻한 핏방울에 수식하고 있는 거 아직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핏방울은요 어미가 흘리고 있는 핏방울인데, 뭐에 희생당한 순수함? 즉 맞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에 희생당하다, 순수한 존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존재 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아까 마저 정리하던 거 좀 채워볼게요. 몰입꾼, 그리고 사냥꾼, 포수죠. 또 사냥개. 이런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폭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쫓기던 사슴뿐만 아니라 우리 나어린 사슴 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굉장히 자연물이지만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구나 라는 속성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줄임표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말줄임표. 주양이 점점점점점 여운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졌던 우리 오장환 시인의 성탄제 해제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이 작품은 산속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을 통해서 일제의 위력에 희생당하는 당대 우리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살육, 즉 사냥의 현장이죠. 그리고 우리 일제의 위력에 희생당하는 우리 민중 사슴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네요. 어두운 숲 골짜기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는데 몰입꾼 포수 사냥개 정리했죠?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생명을 유린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포갑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사슴은 연약한 생명체로 대비되고 있는데요. 희생되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대비는 생명을 유린하는 세계의 폭력성을 부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쇠북소리는 사냥꾼이 사냥할 때 내는 종소리 또는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쇠북소리는 순결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수 있죠. 자, 아까 땡땡땡땡이라고 하는데 자, 후자의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순결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요게 성탄제의 컬러와 쫙 어울리면서 연결될 수 있겠죠. 네, 성탄제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 시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 1번. 자, 우리 박남수 시인의 새 작품인데요.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게 있죠. 일단 방금 계속 사슴 얘기했습니다. 근데 역시 새도 자연물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새가 어떤 이미지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듯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중심 대상이 제목부터가 뭐가 나왔냐면 새가 나왔어요. 근데 새가 어디에 있는지가 지금 1년에서 쭉 나온 거거든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하늘. 속삭이듯 서걱서걱거리는 우리 나무의 그늘. 나무의 잎이 쫙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 나무의 그늘. 이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자연의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다 자연의 공간이죠. 근데 그 자연의 공간 속에서 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는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서 노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가 짹짹짹짹짹 하는 소리를 우리가 새가 쥐저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노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노래를 할 때 짹짹짹짹 거리는 그 순수함이요. 쟤 노래하네? 나 노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짹짹짹짹 거리면서 되게 순수하게 날아다니는데 자기가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고 또 사랑인 줄 모르면 굉장히 천진난만 굉장한 순수한 존재로 새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의 새는요, 아까 사슴처럼 자연물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순수하고 또 깨끗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구절,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 또 사랑인 줄 모르면서 노래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얘가 굉장히 의도가 있다 없다? 일부러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의도가 없고요. 가식적이다 가식적이지 않다? 가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거죠. 깨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노래인 줄 모르면서 또 사랑인 줄 모르면서. 근데 노래이자 사랑인 거죠. 우리 새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요,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표현법 좀 보시면 이렇게 새는 노래한다 이렇게 해서 행간이 걸쳐져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행간이 걸침이다, 걸쳐져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통해서 호흡 조절을 낼 수 있고 또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모르면서라고 하는 구절 자체도요, 반복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새는 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즉 노래한다랑 위치랑 바꿔야 돼요. 말의 어순이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도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 날개 쪽지겠죠? 파묻고 따스한 그 체온을 나누어 가진대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면 포옹을 할 때 막 이렇게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막 겨드랑이 더럽지만 겨드랑이에 이렇게 막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감하면서 배려하고 서로 아끼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쵸? 이때의 두 놈은 당연히 새 두 마리일 거고요. 그 서로의 쪽지를 파묻고 체온을 나누어 가지는 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배려를 하고 서로 아끼고 교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파트.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요.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어서 새의 모습을 계속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는 찍찍찍찍 울어요. 근데 뜻을 만들지 않는데요. 잘 보세요. 어떤 뜻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거 뜻만 보면. 근데 수식어랑 서술어를 보셔야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그려졌던 이 새가요. 어떤 것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뜻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존재가 뭘 만들어내지 않았대. 그럼 좋은 거 하잖아. 좋은 대상은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뜻 자체는 임의적이고 가식적인 애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만들지 않았대요.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또 가식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식을 떨지 않는 순수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세 번째 파트 가볼게요.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 조준하지만 매양 쏘는 건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결말이 앞에서 새 순수하다고 되게 그려졌지만 결국 인간 포수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이 당하네요. 앞에서 배웠던 성탄제 시와 유사하죠,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 자연물이 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혹하게요. 자, 그래서 이 포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역시나 폭력적인 존재로 그려지고요. 비인간적, 뭐 비정하다, 다 어울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한 덩이 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부정적이겠죠. 예로 순수를 경향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납은요,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에서 많이 보나요? 현대문명 사회에서 많이 보나요? 납. 네, 현대문명 사회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문명을 상징한다, 폭력성을 상징한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순수가 뭐겠어요? 원간력? 맞습니다. 새예요. 새를 겨냥한다. 그런데 매양이라고 하는 건 번번이, 매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매번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의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새 자체가 희생이 당했다. 인간의 혹은 현대 문명의 희생을 당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수한 자연물이죠. 여기 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탄제 시도 그렇고요. 대조적인 시어들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인간 폭력성에 희생당한 순수함, 순결성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생명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인간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는 인위적이지도 않고요, 꾸미지도 않는 순수한 자연을 표상하며 우리 포수는 파괴적 속성을 지닌 비정한 인간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자연물, 인간, 대비 통해서 순수성 옹호, 새 연민 느끼고 있고요. 인간 문명이 지닌 폭력성 비판하고 있고, 그지? 그리고 새는 인위적이도 않고 가식도 없고요. 순수한 자연 계속 얘기하고, 포수는
파괴적인 속성을 지닌 비정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대조되는 시어를 활용하여서 인간의 손에 자연이 파괴되죠. 그리고 순수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구절 중요한데요. 강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순수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근데 그래서 순수한 사람을 쏴요. 그럼 내가 순수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겉의 부분만 죽이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순수성은 스스로 얻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 방금 앞부분 마지막 문장.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지막 구절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물리적인 그런 존재만 얻을 수 있고 순수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얻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겉모습만 쏴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자연 순수성에 대한 옹호 그리고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했던 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작품 두 작품을 배웠는데요. 오늘의 작품 희생되는 존재 그리고 폭력적인 존재의 대비적인 시어들이 많이 나왔던 시입니다. 요것을 정리하고요. 특히나 시대 현실과 결합해서 보는 성탄제 시, 일제강점기의 폭력적인 일제시대 그리고 희생당하는 조선의 민중의 시어를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